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우크라이나 여성들입니다. 쓰러진 병사에 영광 있으라고 외친 이들은 러시아군에 소멸당한 24여단 병사들의 가족 친지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그러나 전사한 가족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경위를 알고 싶다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병사들의 생사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게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실종된 병사들은 조국의 병사들인데 연락이라도 해봤느냐, 경찰서, 병원, 시체 안치소, 정부기관 가운데 누가 책임지고 생사를 확인하느냐면서 그들을 찾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규명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조차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합니다. 사람이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냐, 소대 중대장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서류라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부대원 중에 누가 실종되고 누가 복귀했는지 지휘관의 목격 진술은 있느냐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우리까지 없앨 수는 없을 거라면서 병사들의 생사를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해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아내와 어머니가 묻어줄 수 있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과 140명씩 포로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만족하냐면서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을 돌려받으라고 호소합니다. 4개월 단위로 부대를 순환 배치한다고 해놓고서 그대로 방치해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웠을 것이라고 여성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 레스토랑, 케밥 가게, 마을에 아직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잡아 군대에 보내고 병력을 교체해줘야 한다면서 사라진 가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 답답한 나머지 인터넷에서 러시아군의 텔레그램을 검색한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러시아군이 올리는 영상에 혹시 자기 가족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해외로 도피한 부모들은 당장 귀국해 사라진 자식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실종 병사 가족들에게 종이 한 장을 보내 대충 통보한 뒤 생사 확인을 위해 러시아군의 텔레그램을 모니터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유령과 비슷한 식의 가공의 영웅 만들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포하고 있는 이른바 19세 자포리자 어벤져입니다. 이 병사는 구소련 견착식 대공미사일 이글라로 러시아군의 수호이 25 전폭기 6대를 격추시켰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글라 미사일로 크루즈 미사일까지 쏴서 떨어뜨렸다고 선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내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반체제 인사를 사냥하는 웹사이트 미로트바리에츠를 만든 안톤 게라셴코는 슈퍼히어로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칭찬을 하는 것인지 가짜뉴스 유포를 조롱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군사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떠든 얘기는 100% 사기라면서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위해 100만 대군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레즈니코프는 미국 기자들이 자기 말을 오해하는 바람에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대군을 소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레즈니코프는 그러면서 자기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뉴스들은 모두 과장됐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밝힌 겁니다. 황당한 100만 대군 투입설에 전 세계 매체들이 놀아났습니다. 7월 14일 러시아군은 빈니차의 한 건물을 정밀 유도 미사일로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민간 시설물에 폭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건물은 우크라이나 공군 클럽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초토화됐고 건물 앞 좌대 장식물로 올려놓은 미그 21기도 날개가 부서졌습니다. 공군 클럽 건물에는 여러 명의 우크라이나 공군 장성과 장교들이 회의를 벌이고 있었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러면서 공군 클럽 건물에 있다가 폭사한 우크라이나 공군 고위층의 실명까지 확인하고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해준 크랍 자주포가 파괴된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에 영국제 AS-90M의 포탑을 결합해 폴란드가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궤도가 끊어지고 차체가 온통 검게 걸렸습니다. 파괴된 크랍 자주포는 대전차 지뢰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포는 보통 최전선이 아니라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접 교전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의 공세에 후퇴하던 도중 지뢰를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러시아군에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포를 폭발시키는 바람에 포탑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측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촬영해 올린 겁니다.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우크라이나 측이 크게 선전한 무기지만 자주포로는 전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이마스든 MLRS든 시간이 지나면 모두 파괴되거나 노획될 뿐입니다. 젤렌스키가 보채면 미국, EU, 나토가 무기를 주지만 이런 지원 물품들은 고스란히 러시아 손에 넘어갑니다. 젤렌스키의 일주일 일정은 빠듯하다고들 네티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와달라고 운다. 화요일에는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자유한다. 수요일에는 지원을 호소하는 영상을 찍는다. 목요일에는 불쌍한 척 자비에 호소한다. 금요일에는 이를 토대로 광고를 찍는다. 토요일에는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를 비난한다. 일요일에는 도와달라고 액을 복걸한다. 젤렌스키의 일상은 이 사이클의 무한 반복이라고들 합니다. 노르스트림 1은 21일 이후에도 여전히 잠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러 강경 노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모스크바의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대러 제재를 하나도 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조건이 러시아에 의해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독일인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가스비 충량이 겨울을 한 달도 못 버틸 정도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인 안드레이 크리샤스는 독일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마지막 독일인까지 냉동시킬 작정이라면서 그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내무장관 난시 패서가 에너지난으로 인한 소요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경제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국민들을 두고 우파 극단 주의자들과 결탁해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을 보여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도 폭등하는 물가를 구실로 사람들을 집결시키려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너지난에는 위정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독일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잠재적인 극단 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